일을 하시다가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가 있으신지. 어, 사실 지금 회사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 말고 전 회사를 왜 그만두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전 회사는 이건 너무 빼주셔야 돼요. 네, 너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사회학과 졸업한 1성번 노주연이라고 하고요. 어, 아까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마케팅이랑 광고 홍보를 좀 헷갈려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광고 서비스 기획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광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하는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이 분야로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마케팅이랑 광고를 헷갈려서 많이 그리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언론홍보학과 분들이시거나 경영과에서 마케팅 수업을 들으신 분들 아실 것 같아요. 마케팅에 네 가지 주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제품, 어떤 제품을 팔 것이냐, 어떤 가격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어느 장소에서 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판매 촉진을 시킬 것이냐라는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네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마케팅 활동이고요. 광고는 판매 촉진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이고, 마케팅이 뭐 자사 서비스나 뭐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활동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라면 광고는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어떤 광고 서비스를 기획하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는 데에는 총 네 가지의 커다란 회사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고주, 대행사, 그리고 미디어랩, 매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광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고 싶은 주체. 그러니까 뭐 식제품을 파는 될 수도 있고 뭐 소카나 뭐 직방 이런 것처럼 자기들 서비스가 있는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서 광고주의 마케팅 전략을 기획을 해주고 광고를 총괄 운영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아마 대행사도 많이 얘기를 들어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미디어랩이라는 곳은 미디어, 그러니까 매체별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고 어떤 상품이 이 광고주에게 제일 잘 맞는 상품인가를 분석해서 대행사가 미디어 믹스라고 하는데 대행사가 미디어들을 고르고 선택하고 광고주한테 제안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회사고요. 마지막으로 매체는 광고 상품 자체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노출시키고 클릭이 발생하게 하고 어떤 효율이 나왔는지를 리포팅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진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광고주가 대행사한테 우리가 이런 광고 캠페인을 하고 싶은데 미디어 믹스를 짜주세요. 그 전략을 짜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대행사는 뭐 자기들이 뭐 콘텐츠도 기획을 하고 캠페인의 뭐 주제 같은 것도 정하겠죠. 그 다음에 미디어 랩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미디어 랩이 네이버에 광고를 해보시고요. 유튜브 영상 광고도 해보시고 TV 광고도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미디어를 모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미디어 랩이 짠 미디어 믹스와 대행사의 컨셉이 광고주한테 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매체는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 유튜브, 뭐 TV 이런 매체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 회사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직무에 대한 이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로 저희가 이제 광고 업종에서 얘기할 때는 광고주 쪽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마케터라고 하고요. 대행사에서 그 전략을 짜고 제안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A라고 합니다. 보시면 어카운트 엑스큐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정 담당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를 계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행사에서는. 그래서 A라고 하고요. 미디어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미디어 플래너. 그래서 이런 미디어들을 플랜을 짜준다라는 의미고, 매체에 있는 분들은 매체에서 상품을 기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획자라고 합니다.
요 밑에 있는 브랜드 로고들을 보시면 아마 익숙한 데도 있고 처음 보는 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광고주들이고 보통 그리고 대행사들, 미디어 랩사들, 매체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 프로세스는 조금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고요. 최근에는 시장 변동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디지털화가 많이 되고 광고주들이 매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광고주가 직접 매체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광고주가 매체랑 따로 둘이 연락을 해가지고 매체에 직접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 이제 광고 서비스가 있으니까 광고주가 직접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를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행사가 광고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도 아니죠. 예전이죠. 뭐 클럽이나 몽드 매트리스, 오호라 이런 브랜드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 브랜드들이 사실 그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자생 브랜드가 아니고 에코마케팅이라는 여기 있죠. 에코마케팅이라는 대행사에서 만든 커머스 브랜드예요. 그래서 대행사가 광고주가 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장 변동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좀 그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대안 형식은 많이 없어졌고요. 뭐 그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 종류는 세상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광고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그리고 구글 같은 이런 데서 키워드 애플 망고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광고로 그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광고 상품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시겠죠? 그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배너 아니면 CGV처럼 그냥 일반 앱에서도 이런 식으로 배너를 넣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 광고도 유튜브에서 보이는 동영상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예시로 가져온 것들이고요. 이 외에도 에드테크 광고라고 뭐 서버에서 뭐 바로바로 매칭을 순식간 0.1초 만에 매칭시켜주는 에드테크 광고들도 있고 뭐 한번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던 유저를 쫓아가서 리타겟팅하는 광고도 있고 뭐 한번 광고를 보면 캐시 슬라이드처럼 광고를 보면 5포인트를 드려야 10포인트를 드려야 하는 리워드 광고 등등 정말 많은 광고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출시됐던 광고 상품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그 상품들을 출시하려고 기획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냥 이전의 광고가 아니라 그리고 광고가 너무 그 불쾌함을 준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광고 기획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그 액션을 유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광고를 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광고 서비스 기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제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 서비스 기획자가 하는 일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회사마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 방향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일을 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광고 서비스 기획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매체 사이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광고 상품을 기획 판매하고 데이터를 리포팅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광고를 클릭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매체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상품을 출시해서 대행사, 랩사, 광고주에게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서비스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CJ1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CJ1 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명인지 그리고 그 한 유저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페이지를 탐색하는지 등 UI, UX랑 유저 행동 경로를 분석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상품 기획을 합니다.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안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클릭은 많이 하고 광고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그 부가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노출시킬 것인가? 우리가 직접 광고주한테 소재를 받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등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3회사, 그러니까 에드네트워크 같은 회사들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광고가 알아서 나가게 할 것인가? 또 소재 유형도 고민해야겠죠. 이미지로 보낼 것인지 동영상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유저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인터랙션 소재를 사용할 것인지 등등을 기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플랫폼 기획입니다. 아니면 병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광고를 노출시키고 효율을 체크하고 이게 몇 번 노출됐는지, 몇 명이 클릭했는지, 그래서 CTR이라고 클릭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도 기획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획을 한 다음에는 수익화를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어쨌든 매체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광고 상품을 광고주한테 팔았을 때 돈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저 행동 경로와 UI UX를 분석을 했을 때 유저들이 클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학습 습관이 얼마나 돼 있느냐를 바탕으로 최대 매출을 얻을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과 기획 작업을 거쳐서 상품을 출시를 하고 광고주와 랩사, 대행사한테 판매를 하고요. 실제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NHN에드라는 회사에서 미디어 솔루션 팀에서 광고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저희가 직접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매체사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득하는 표예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서비스 분석과 광고가 얼마나 상품성을 가지느냐를 진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광고 상품을 기획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클라이언트사들한테 제안 요청을 받는데 기존에 운영 중인 광고 상품이 있는데 잘 안 팔려서 저희한테 좀 디벨롭 요청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아예 광고 상품이 없는 지금 수익화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별로 저희가 제안을 나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노출을 테스트해보고 유저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수익화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파스라고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연동을 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하면 이제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좀 미리 테스트성으로 광고를 출시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고객사가 직접 광고를 담당자들이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저희가 있으니까 전담팀이 있으니까 리소스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광고 매출까지 극대화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에 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4가지 프로세스 회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NHN헤드 미디어 솔루션 팀은 사실 이 미디어 랩과 매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삼성이나 LG, 롯데 같은 대기업들은 물론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수익화를 내야 되는 목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삼성페이라던가 뭐 그런 내 광고가 들어가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제 광고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에는 광고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력이 정말 적게 배정이 돼요. 예를 들어 5명, 3명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한 달에 1억, 2억씩의 매출을 내면서 그 광고주들을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담팀을 찾아와서 같이 일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서비스를 대신 분석해주고 대신 상품을 만들어주고 대신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앞에 말씀드린 광고 상품 기획하고 플랫폼 기획하고 뭐 광고주 그 클라이언트들이랑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데를 말씀드리면은 L포인트, 롯데 L포인트 포인트 적립하는 앱 저희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계약이 종료됐고 삼성전자랑 LG전자랑 저희가 좀 긴밀하게 협약을 하고 있어서 삼성 헬스, 삼성 날씨, 그리고 삼성페이에 들어가는 광고들 저희가 운영 기획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도 LG페이랑 LG전자 멤버십에 들어가는 광고 상품들 저희가 기획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많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카카오 광고 운영실에서 어시스턴트라는 인턴십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광고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우연치 않은 기회로 선배님의 권유로 거기서 일을 해보게 됐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광고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광고라고 하면 그냥 TV에 나오는 광고, 뭐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광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런데 카카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플랫폼이 있고 정말 수십 개의 랩사와 대행사들 광고주들이 얽혀서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고, 아, 광고가 이렇게 숫자 싸움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정말 흥미를 느껴서 그때 이제 광고 쪽으로 가겠다고 진로를 결정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면서 취직하게 된 회사가 GS 넷비전이라는 회사예요. GS 넷비전이라는 회사는 GS 리테일의 자회사인데 인하우스 대행사라고 하거든요. 인하우스 대행사는 홍보와 광고를 같이 그리고 콘텐츠 제작까지 같이 해주는 회사인데 그래서 GS25 담당하면서 거기서 SNS 채널도 운영하고 뭐 매체들도 저희가 찾아가 이런 삼성 날씨, 삼성 P 같은 매체들 찾아가지고 광고도 내보내고 효율 체크하고 하면서 마케팅 팀이랑 좀 긴밀하게 AE의 역할을 했었고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광고의 재미를 느꼈던 숫자 싸움 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인 NHN에드 미디어 솔루션 팀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는 제가 직접 그 삼성전자 기본 앱들에 들어가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삼성이랑도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유저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 달에 유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등을 분석하면서 지금 이런 상품들을 출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품을 출시하고 제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제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광고 서비스 기획이라는 건 사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저는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생각해요. 그 광고 매체가 없으면 그리고 광고 매체가 별로이면 광고도 또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그냥 네이버에서 인터넷 기사 들어가면 B급 광고들 뭐 비아그라 이런 광고들 막 뜨는 거 보셨죠? 그런 거 보시면 불쾌하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그런 유저들이 불쾌함을 느끼면 그 매체, 그 신문사라던가 매체 자체도 타격을 입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매체도 이기고 광고주도 이기고 소비자도 이기는 광고 상품을 기획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 정말 보람을 느끼고 많은 분들이 이 광고 서비스 기획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과에서 배운 수업들은 거의 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 서비스 기획하는 거는 그 사회적인 현상도 봐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유저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로 OTT를 많이 시청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집콕이라던가 뭐 TV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마트 TV 시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OTT를 스마트 TV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이랑 LG가 스마트 TV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TV에 이제 광고를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게 사실 사회적인 요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사회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회학적 분석을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뭐 좀 하나 집어서 얘기하자면 전 예전에 그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사조보는 아니고 저희 그 배영 교수님이 진행하시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딱 그 수업이 좋았던 이유는 우리가 그 수업에서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뭐 발제를 했을 때 뭐 10명, 2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다 한 사람씩 냈거든요. 그렇게 남의 의견을 듣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의 효용성이 높아지는 수업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광고 쪽을 진로를 결정하게 된 건 제가 인턴을 했던 거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면서 마케팅 수업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제 지식 같은 것들은 그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서비스 분석은 UI, UX 차원에서 많이들 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UI, UX는 자격증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사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이 평소에 얼마나 관찰을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도 그냥 평소에 앱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있다면 그걸 말로 잘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면 그게 서비스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자격증은 필요 없고 수익화 시뮬레이션도 사실 그냥 엑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라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또 광고 쪽 그 취업하려면 자격증 뭐가 필요하냐고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또 후배한테도 그런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 구글에서 GA라고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광고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GA 자격증이라던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검색 광고 자격증 같은 것들은 취득을 해놓으시면 광고 대행사라던가 랩사에 취직하실 때 우대 사항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우대 사항이지 뭐 완전 합격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뭔가 기본 스펙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요즘에 채용하시는 팀장님들 얘기 들어보거나 하면 사실 자격증이랑 스펙보다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스토리를 입혀서 설명을 하느냐가 중요해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광고 동아리라던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를 뽑자면 그 카카오에서 인턴했던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때 실무진들이 사용하는 광고 용어라던가 어떤 프로세스로 광고 사업이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른 회사 취업할 때도 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고 내가 이 용어들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실무 경험을 한번 가지고 그걸로 다른 데 계속 취직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 조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인턴이라던가 아르바이트라도 3개월이라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외적인 걸 뽑자면 제가 저희 과에서 그 밴드 동아리 회장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중요하고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고 실무도 중요하지만 광고는 어쨌든 예를 들어 대행사면 광고주랑 그 매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잘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말 한마디가 그 광고 효율과 광고비 자체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밴드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이런 기획을 하고 이런 홍보 활동을 했다. 플러스 그 밴드 멤버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어떤 뭐 불화가 있었는데 그걸 잘 해결해 나갔다. 라는 식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면 광고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이 너무 길어지나요?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인턴이라던가 실무 활동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런 요즘 트렌드가 광고 트렌드가 어떤지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를 알려면 마케터들이 어떤 뉴스레터를 구독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아까 보여드린 그 PDF 파일에서 미디어 랩사가 어느 곳이 있는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나스미디어, 메조미디어, DMC 미디어가 제일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회사들은 미디어 트렌드에 대해서 매일매일 리포트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요즘 사회적으로 미디어가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광고 상품이 출시했는지, 어떤 광고가 효율이 좋은지 이런 걸 다 알려줘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포트를 한번 보시고 뭐 오픈에즈나 미리미터, 뭐 캐릿 이런 뉴스레터들을 이메일로 구독해서 보시면 거기서도 마케터들이 다 보는 뉴스레터예요. 그걸 보시면 어떤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지 요즘 광고 트렌드가 어떤지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부터 오픈에즈 말씀드리는데 오픈에즈가 저희 회사에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마케터들과 그 AE들을 위한 정보들을 모아놓는 플랫폼이고 광고 상품들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비용이 안 드는 그냥 조금만 아침마다 그냥 한 10분씩 시간 투자하면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셔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은 곳이라도 뭐 무슨 마케터 서포터즈를 뽑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은 곳일수록 더 그 서포터즈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실 수 있고 어, 더 실무에 가까운 일들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 뭐지? 방학 때 활동, 여러분, 페이스북은 요즘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은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거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그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면, 나의 포스트를 뭐 1,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5,000원 이런 작은 금액으로도 광고할 수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어떤 타겟에게 노출시킬 것인지 뭐 20대 남성에게 노출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타겟도 정할 수 있고 뭐 어느 정도의 도달 범위를 뭐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을 전환을 하고 뭐 개인 계정 아니더라도 새로 만들더라도 그래서 광고비를 넣었을 때 몇 명에게 노출되고 몇 명이 클릭하고 그거를 리포트로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역량이 되신다면 만들어서 직접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서비스 기획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스틱이라고. 이거는 아마 그 광고 그 캠페인을 기획하는 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냥 광고 일을 하는 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그 나의 목소리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 문장을 다듬는 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잘 읽혀요. 그 포트폴리오를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신입으로 지원을 하게 될 거라서 아마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회사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직을 할 때가 생기거나 그럴 때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리면은 그 광고는 사실 예전에는 TV 광고, 뭐 그냥 오개 광고, 택시 광고, 버스 광고 이런 게 전통적인 매체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콘텐츠를 기획했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통적인 매체들도 다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이 이 광고를 몇 명이 받고 그 중에 몇 명이 클릭을 했으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광고주 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를 몇 명이 했냐. 이 전환 효율, 그러니까 효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쓸 일이 생기신다면 여러분이 광고를 한 일에 있어서 어떤 효율이 나왔는지를 좀 숫자로 표시해서 보여주시면 아마 채용하시는 분들이 신기해 하실 거예요. 신입이 이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브랜드 컨셉을 잡았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그래서 어떤 효율이 나왔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고 몇 명이 이 이벤트에 참여했고 이런 수치들을 광고 전후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나를 보여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광고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거 많이 못 해봤어요. 사실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서포터즈 이런 거 몇 번 해보고. 근데 저랑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보면 공모전 경험은 다들 하나씩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운이 좋은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간다면 광고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그 공모전 같은 거 참여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 썸띵도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왜냐면 그게 그냥 저한테는 그냥 무슨 회사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정말 천방지축인 사람들 모여가지고 리드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경험이었거든요. 사실 어 다른 그 썸띵도 회장했던 다른 친구들 선배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활동하면서 제가 어,
뭐 사람들이랑 지내는 것도 좋았지만 어쨌든 콘서트를 제가 기획하고 스케줄을 짜고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페이스북 계정 만들어서 광고도 돌려보고 그런 활동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유의미했던 것 같고요. 너무 썸띵굿 얘기만 많이 해서 좀 그래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중앙 동아리 중에 수화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수화 동아리에서 배봉이랑 같이 그 청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랑 봉사활동하고 뭐 여름방학 동안 계속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활동하는 게 있었어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사진전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거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다양한 과 사람들을 제가 직접 대면하면서 만날 수 있었고, 사실 그 저희 과는 조금 작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그냥 거기서 거기인 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하면서 이과 분들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라던가 그 친구들의 부모님도 만나면서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좀 치아를 넓힐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면접 보는 것 같네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제가 카카오에서 어시스턴트 할 때부터 느껴가지고 제가 실무 이제 GS라던가 NHN에 대해서 일할 때는 정말 조심하고 있어서 사실 큰 사고는 없었는데 카카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카카오는 매체사기 때문에 대행사 랩사와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대행사 랩사를 대상으로 우리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취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제가 데이터를 밀렸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쨌든 상업에 보고돼야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블 체크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한 거죠.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상부 보고 올라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제가 뒤늦게 알아서 잠시만요 이러고 수정을 했거든요. 정말 살 떨리는 경험인데 그 사실 엄청 큰 일이 벌어지진 않았는데 제가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니까 이 데이터 숫자 하나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냥 사소한 거라도 두 번, 세 번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대행사가 매체사에 뭐 7월 15일부터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뭐 소재가 7월 14일에 나올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다 데이터고 중요한 그 의사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서 사람 뽑을 때 꼼꼼한지도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UI, UX 팀이랑 디자인 팀이 다 있어서 그분들이 디자인 작업을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기획자가 처음에 틀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토샵이 조금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필수 툴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냥 있으면 도움이 되는 좀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정도고 사실 기획자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라서 그냥 툴은 쓸 줄 안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숫자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엑셀을 빠르게 잘 다룰 줄 알면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막 광고 쪽으로 풍부하게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력개발센터 맞나요? 경력개발센터? 거기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소서 들고 진짜 매일매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까요? 저렇게 쓰면 될까요? 피드백 받고 고치고 그리고 저도 서류 탈락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탈락하면 그걸로 절대 똑같이 다른데 안 냈어요. 없는 경험을 물론 만들어서 낼 수는 없겠죠. 근데 있는 경험에서 그냥 내가 의미 부여를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문장 다듬고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그런 입학사정관이란다. 그 경력개발센터 선생님들이나 뭐 취업한 선배들한테 좀 첨삭을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냥 조금 부끄럽더라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 그,
제가 하는 일, 그 광고 서비스 기획하는 일이 좀 많이 생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광고 서비스 기획 이렇게 했을 때, 광고 기획 이랬을 때, 아, 그런 TV 광고 콘티 짜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정말 이런 광고를 운영하는데 이런 일도 정말 필요하고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 그런 TVC라던가 영상 광고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기본. 요즘에는 그 예를 들어서 코엑스 쪽에 가면 전광판에 나오는 광고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그냥 기간제로 팔았어요. 하루 노출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정말 기술이 고도화돼서 뭐 이런 홍채 인식이라던가 안면 인식 같은 걸로 몇 명이 봤는지를 실제로 체크해서 그만큼만 과금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광고 시장이 정말 기술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에 따른 많은 직무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을 미디어의 트렌드라던가 뭐 직무가 어떤 게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학생 때 접할 수 있는 건 뭐 수업에서 듣는 거 아니면 예전에 뭐 예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이런 행사 만들어준 게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이렇게 현업에 있는 분들 을 많이 마주하면서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뉴스레터 보는 이런 것도 사실 별거 아니라서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다들 많이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플러스로 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프로그램들 많이 최대한 활용하는 거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또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